이어서 479쪽 while문, 이러한 반복문이죠. while문은 조건값이 이렇게 주고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 do에서 done까지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하는데, 자, 맨 처음에 카운트 값을 1로 주고 sum을 0으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라?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해라. 그죠? 그래서 실행했는데 sum은 sum 플러스 1, 그죠? sum 플러스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두 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let이라고 해도 되고, let 또는 이 계산하려면 가로 두 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let count 플러스 1. 그래서 카운트를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가 계속 하나씩 올라가 가지고 카운트가 언제일 때까지 10일 때까지 11이면은 끝나는 거죠. 그쵸? 11이면. 그래서 이게 다 됐다.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sum 1에서 10까지 했더니 요 결과값, 요 sum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쵸? 요 sum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계속 돌아가서 요 조건에 의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계산을 더해가지고 그 결과값 55가 나온 거죠. 자, 이어서 until문이죠. until문도 마찬가지 반복문 중에 하나인데, 조건 명령이 있고 조건 명령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어떻게 됐어요? input 이름을 써라. 그 다음에 그 person이라는 이름을 내가 받아들여라. to가 뭐예요? 그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 person이라고 하는 유저가 없다. 없으면은 3초 후에 다시 돌려라.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디스플레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에코샵 007은 삑 소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B하고 소리가 나라.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어서 482쪽 select 반복 실행문. 이 select 반복 실행문은요, 메뉴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select하고 변수 한 다음에 list하고 쓰잖아요. 그럼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 가능한 메뉴로 화면에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진 메뉴에 의해서 번호를 선택하면은 그 번호에 맞는 값을 저장을 하고, 요거는 보통 이제 케이스문 있죠. 케이스문과 결합해서 입력값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elect문 쓰고 in해서 두 don을산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해 가지고 요 안에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화면을 한번 보죠. 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PS3 같은 거, 요거 PS1이 있고 PS2가 있고 PS3, PS4가 있는데요. PS1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고, PS2는 프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을 때, 명령을 중간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제 꺽쇠 같은 거 표시하는 게 PS2고, PS3는 요 select 문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입니다. select 문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가 PS3인데, 이렇게 이제 select 해가지고 코맨드 해서 이렇게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pw date q2에 의해서 메뉴가 만들어주고, 얘는 pwd는 1값을, date는 2값을, q2는 3값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메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는데 커맨드가 pwd가 들어왔다. 그러면 pwd를 실행하고, date가 들어왔다. 그럼 date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q2가 들어왔다. 그럼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는 잘못 넣었다. 다시 번호를 선택해라.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484쪽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메뉴가 떠요. 1번은 pwd 이 가로 닫고 데이트 3q2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내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아닌 다른 걸 넣게 되면은 다시 invalid input입니다 그래갖고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continue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ontinue문은 이후의 실행 순서를 무시하고 루프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뭐 파이썬이나 C 같은 데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지정하면은 중첩된 루프가 있을 때 특정 루프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죠. 페이셜 프로그램은요,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했네요. 리스트라는 파일은요, 여러분들 478쪽에 보면 있지만 뭐가 되어 있냐면요, USER2, USER3, USER4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는데, 만약에 이 퍼슨의 값이 유저 2라고 하면은 바로 컨티뉴에서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hello person 이렇게 에코를 해주라는 거, 화면에 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user2는 읽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바로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요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리스트에 두 번째가 user3잖아요. 그러니까 user3가 hello user3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가지고 hello user4 이렇게 나와서 결과값은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hello user3, hello user4 이렇게. 테스트 컨티뉴면 그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486쪽 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뭐냐? 함수란 명령어들을 갖다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엘리어스하고 함수하고 똑같이, 엘리어스도 명령어들을 뭐 하는 게 지금 엘리어스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엘리어스는 여러 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어를 쓰잖아요. 근데 함수는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 조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조건을 넣어가지고 이럴 경우는 처리하고 저럴 경우는 처리 못하고. 엘리어스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 함수 쓰고 함수 안에 있는 인자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엘리어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C 작업하는 거하고 비슷해. 이렇게 펑션이라고 치고 함수 이름을 싹 써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열고 거기에 필요한 명령들 있죠. 다양한 명령들, 뭐 조건문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닫아주면은 이게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름만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시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트리시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요, 무브해라.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트래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무브를 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트래시라고 하는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실행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함수가 있나 없나 보려면요, 타입셋 해서 F 하게 되면 그 함수가 보여요. 내가 지정한 함수들이. 그래서 트래시라고 하는 함수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mv 해가지고 달러 백설표를 어떻게 한다? 홈 디렉토리 밑에 트래시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거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실제 파일을 만들어 봤어요.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파일을 터치라는 명령 여러분들 아시죠? 공 파일을 만드는 게 터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터치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A, B, 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요 현재 디렉토리에 A, B, C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우리 함수 트래시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A, B, C라고 인자를 넣었어요. 인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요 인자가 여기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뭐예요?
여기 전체 인자들을 갖다가 어디로 옮겨라? 홈 디렉토리 밑에 트래시라고 한 데로 옮기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요것만 쓰고 터치 ABC만 쓰고 요거를 안 썼을 경우는 여기 LS에 쓰면은 ABC가 보여야 되겠죠. 그쵸? ABC라고 하는 파일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함수를 돌리고 났더니 여기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없어? 이 트래시라고 하는 함수가 뭐예요? 그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트래시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ls 다시 해가지고 홈 디렉토리 밑에 트래시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봤더니 그 안에 AB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함수의 종료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는요, 함수 본문 안에서 마지막 문장이 실행될 때 함수가 종료됩니다. 또는 리턴문이 실행이 되면은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리턴문은 이런 식으로 리턴한 다음에 값을 줍니다. 그래서 지정한 값이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리턴 값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함수의 종료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 달러 물음표에 저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소스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테스트 add라고 하는 내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테스트 ad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펑션 add라고 하는 거를 함수를 만든 거죠. 그쵸? 요건 배시 쉘 프로그램이고요. 자, 펑션 add라고 만든 거죠. 여기 함수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요 타입셋이 썸이고, 그쵸? 썸인데, 썸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인자 하나 받은 거, 첫 번째 인자하고 두 번째 인자를 더한 게 바로 썸이라고 하는 값인데, 이 썸 값은 언제 종료해라? 이 리턴 값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리턴 값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썸 값이. 그러면은 내가 썸 값을 받은 다음에 S1하고 add S1하고 S2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add가 바로 요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 안에서 S1 값하고 S2 값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그 값을 에코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 얘기잖아요. 여기는 S1은 이 값이고, 그쵸? S2는 이 값이잖아요. 근데 달러 물음표는 뭐예요? 이 리턴된 값이겠죠? 달러 물음표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test.add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파일을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인자를 뭘로 했어요? 여기 1을 주고 2를 줬어요. 1을 주고 2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값이 요게 나오겠죠. 요게 나오는데 1은 어떻게 돼요? 1은 얘가 요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자, S1이 되고, 그쵸? S1 여기. 그 다음에 2가 여기 S2가 되겠죠. 그쵸? 여기 S2가 되고,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돼요? 3은 요 리턴 값, 요 최종 리턴 값이 썸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썸으로 들어가는데 이 최종 리턴 값 자체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달러 물음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얼마가 돼요?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헤드 10, 20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종료할 때 리턴 값 사용하거나 리턴 값을 사용하면은 그 리턴 값이 최종 값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함수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 삭제하는 방법은요, delete 펑션이 아니라 unset이 함수를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unset-f라는 옵션을 준 다음에 함수명을 주게 되면 그걸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내가 type set-f 하면은 트래시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unset-f 한 다음에 트래시 써주고 나서 type set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어서 489쪽 섹션 7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스크립트들 막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구문 오류 같은 경우는 오류 발생 번호를 추적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실행 오류 같은 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쉘에서는 디버거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러를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문 오류 발생하면은 라인 번호를 출력해 가지고 한번 보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실행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오류 메시지 없이 실행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배시 X라고 하는 게 있고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 X는 좀 간단하고 요거는 실행 값까지 다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배시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배시 X는 이렇게 내가 배시 X라고 쓴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명을 써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요 플러스하고 쭉 값들이 실제 소스 있죠. 소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어느 소스에 간다, 어느 소스에 간다, 어느 소스에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는 실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배시 쉘 프로그래밍 그 순서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 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게 컨티뉴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while문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계속 돌아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코 여기 썸 50까지 돌아갔어요. 그렇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플러스가 없는 거는 실제 표준 출력에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배시 X라는 게 없으면은 요 테스트 파일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쭉 돌아가서 얘만 나오겠죠. 얘 썸 1에서 10까지는 55. 그런데 여기 배시 X라고 하게 되면은 요 중간에 바로 처리된 순서들을 갖다가 계속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게 바로 배시 X라고 하는 디버깅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실제 스텝 진행되는 것만 나오는 거지 그 값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값까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디버깅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랩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트랩. 그래서 트랩 한 다음에 명령 시그널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게 지정한 명령어를 실행해서 실행한 변수 값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값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도중에 그 값들 아까는 실제 그 라인만 쭉쭉 보여줬잖아요.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배시 X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라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떤 라인 수행하고 이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라인만 보여줬는데 이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변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자, 실제 소스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테스트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배시셀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트랩이라고 여기 있죠. 트랩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건 뭐냐면 라인 넘버는 실제 행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운트는 이 카운트 숫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버그를 하겠다 하는 건데 요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쵸? 트랩이라는 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거 실행하게 되면은 실제 얘를 테스트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카운트 맨 처음에는 없으니까 카운트 1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8행에서 카운트 1이 되고 10행에서 카운트 1이 되고 11행에서 카운트 1이 되고 8행에 가서 다시 카운트가 2가 되고 10행에 가서 카운트가 2가 되고 11행에서 카운트가 2가 되고 이렇게 쭉 요 행번호 얘 있죠. 얘가 행번호가 되는 거고 여기 카운트 이거로 카운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변수에 있는 값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10, 카운트 2, 카운트 3, 카운트 4 값 딱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어디 실행이 됐다
어디 실행됐다, 어디 실행됐다, 실행된 것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수 값하고 실제 행 값을 갖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트랩 에코 해가지고. 그래서 이 트랩은 명령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배시 쉘 프로그램 안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써서 주면은 실제 돌아가면서 값이 쭉 나와서 에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배시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두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하면서 시스까지 다 같이 하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프린트물을 대신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강의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리눅스 시스템 설치되어 있잖아요. 넣고 한번 꼭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닉스 전문가라는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이 배시 쉘 프로그래밍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잘 작성하고 잘 활용하느냐, 이게 유닉스 리눅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업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명령어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엘리어스 아니면 이 함수 아니면은 이 쉘 프로그래밍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실무에서 유닉스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그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14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과제물을 또 내주게 됐네요. 자, 과제물은 아주 심플하게 유닉스 실무 수강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글 클래스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어서 기말고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학기 유닉스 실무 기말고사는 2020년 12월 1일 유닉스는 3시에서 3시 50분까지 봅니다. 그런데 1시에서 1시 50분까지 IT 융합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웹 프로그래밍 시험을 보고,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자바하고 유닉스 실무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 사무실에서 발열 체크 꼭 하시고 시험 잘못해 입시라니까 미리 학과 사무실로 와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조기 취업자들은 요때 시험을 보지 않고 화요일날 2020년 2월 2일 수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요 각각에 대한 시간들은 컴정과 사무실에서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닉스 실무 시험 범위는 지난 시험에 9장까지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번은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시험 범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오픈북이고, 교재가 없는 학생은 이제 강의 교환을 제가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 강의 교환을 가져오면 되는데, 강의 교환을 가져오실 때 반드시 제본을 해주세요. 그냥 낱장으로 가져오시면 컨닝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컨닝으로 받은 종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제본한 건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괜히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뭐 제본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유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재를 하나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교재가 없으면은 강의 교환을 잘 정리해서 하나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두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제본된 강의 교환 또는 책, 요것만 볼 수 있도록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연락하시면 되고, 이 시험 방법이라는 거 요거 말고 기타 다른 문제는 사무실 문선영 조교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 강의라 그런지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닉스는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주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배운 거에 만족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유닉스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의 원리라든가 컴퓨터의 구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의 철학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많은 것들이 어색했는데 내년에도 신한산대학교에서 유닉스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물로 내준 강의 소감 작성해서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강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서 내년 강의는 더욱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 기말 시험 때 뵐 수 있는 사람은 뵙고 못 뵙는 사람은 여기서 안녕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